이 이야기는 실화를 재구성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아침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자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희,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순희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술에 취해 주정을 부려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정이 지켜진다는 믿음 하나로 30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순이는 저녁 반찬을 준비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만 남편은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통화 중입니다. 순이는 혼잣말을 합니다. 또 술집이겠지. 늘 그랬으니까. 그녀는 체념한 듯 식탁에 반찬들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밤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넘어갑니다. 새벽 1시가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이 열립니다. 술 냄새를 진동하는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어제 처형내서 잤어. 너무 취해서 택시도 못 잡겠더라고. 그 순간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하필 언니 집일까요? 남편에게는 친구도 많고 회사 동료들도 있는데 왜 하필 처형 집에서 잤다는 걸까요? 하지만 순이는 그 의심을 마음 깊이 밀어넣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남편에게 물수건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전에는 아무렇게나 두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갑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또다시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도 안 됩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녀는 며칠 전 몰래 남편 핸드폰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엽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면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 점이 멈춰 있는 곳을 확인한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언니 집입니다. 또다시 언니 집입니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합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순이는 남편 몰래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통화 내역을 요청합니다. 며칠 후 도착한 명세서를 펼쳐본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봅니다. 언니의 번호가 빼곡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하루에도 서너 번씩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닌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지난 몇 달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유독 처형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것, 처형이 요즘 건강이 안 좋다며 자주 들르겠다고 했던 것, 처형 집 근처를 지나가다 들렀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온 날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순이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순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계획을 세웁니다. 순이는 남편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관찰한 결과 남편은 술에 취하면 혀가 풀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밀도 거짓말도 모든 게 술김에 튀어나옵니다. 금요일 저녁 순이는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준비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다며? 축하해. 한잔해.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지만 술잔을 받습니다. 순이는 계속 술을 따라줍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순이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누릅니다. 여보, 요즘 어디서 자고 오는 거야? 남편은 해벌쭉 웃습니다. 왜? 궁금해? 처형내지 뭐. 그렇게 자주? 일주일에 3번씩이나? 남편이 비틀거리며 웃습니다. 야, 그걸 왜 이제 묻냐? 한두 번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처형이 훨씬 좋더라고. 그 순간 순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놀라울 만큼 차분합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는데? 1년? 아니 더 됐나? 기억도 안 나네. 처형이 먼저 유혹했어. 내가 뭘 어쩌라고.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남편을 방으로 끌고 갑니다. 남편은 곧바로 코를 골며 잠듭니다. 순이는 거실로 나와 녹음 파일을 백업합니다. 이메일로 자신에게 보내고 USB에 복사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순이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나간 후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서랍 속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언니 집 근처의 모텔들입니다. 순이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사진을 찍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기록됩니다. 위치 앱의 기록과 대조해 보니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조용히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남편 명의의 빚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주 후 순이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로 합니다. 남편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니 오늘도 언니 집에 있습니다. 오후 3시 한낮입니다. 순이는 큰 여행용 가방에 옷가지들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정말로 집을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니 집으로 향합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순이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갑니다. 언니 집 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1번, 2번, 문이 열립니다.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대한 놀람이 아닙니다. 들킬 걸 알고 있던 사람의 놀람입니다. 순이야. 왜?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언니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을 지나 침실 문을 엽니다. 침대 위에 남편이 누워 있습니다. 옷을 대충 걸친 채로 술에 취한 척하며 눈만 가늘게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압니다. 남편이 연기하고 있다는 걸.
언니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합니다. 순이야, 이게 무슨... 내가 설명할게.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혼할 거야.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에 조정 신청 들어갈 거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뭐, 이혼? 내가? 무슨 근거로?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처형이 먼저 유혹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순이는 다시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둘 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언니가 순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순이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 혼자 살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이 안에 있던 무언가가 폭발합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같이 가?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30년 동안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남편이랑 자면서 어떻게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었어? 명절 때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이랑 웃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언니는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사람을 배신해도 돼. 피부치를 배신해도 돼. 순이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섭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언니를 가족이 아닌 그저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로 합니다. 다음 주 순이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합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혼이 뭐야? 그냥 이혼해주면 내가 집에서 나가지. 하지만 순이는 단호합니다. 법대로 할 거야.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남편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습니다. 과거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고 순이에게 폭언을 했던 기록들이 모두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웃들의 진술서도 함께 첨부됩니다. 언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합니다. 너 혼자 잘났어?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 나 요즘 단기 기억상실 진단받았어. 아무것도 기억 못해. 법원에서도 내 말 믿을 거야.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기억은 없어도 기록은 남아.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위치 추적 기록, 호텔 영수증. 다 있어. 내가 기억하든 말든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 언니는 말문이 막힙니다. 며칠 후 순이는 언니를 직접 찾아갑니다. 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지만 순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문 안 열면 여기서 소리칠 거야. 이 아파트 사람들 다 알게. 선택해. 마지못해 문을 연 언니 앞에서 순이는 USB를 꺼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남편이랑 내가 나눈 문자들, 통화 녹음들,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 다 있어. 법정에 제출할 거야.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단기 기억상실이라니까. 진단서도 있어. 순이는 냉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단기 기억상실일 수는 있지. 하지만 1년 넘게 매일같이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설명이 돼? 단기 기억 상실이면 매번 새로 만난 사람처럼 행동했어야지. 근데 문자 내용 보면 지난 대화 다 기억하고 이어가더라.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판사님이 판단하실 거야. 드디어 이혼 조정 날이 다가옵니다. 법원 조정실에 순이, 남편,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앉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공동명의로 된 집을 반씩 나누길 원합니다. 순이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남편이 큰 소리를 칩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놔. 조정위원이 순이에게 묻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순이는 조용히 가방에서 파일 봉투를 꺼냅니다. 두툼한 봉투입니다. 그녀는 차례대로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첫 번째, 통화 내역. 남편과 언니의 6개월치 통화 기록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때로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 대본. 남편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위치 추적 기록. 남편이 언니 집에서 밤을 보낸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호텔 영수증들. 남편의 카드로 결제된 모텔 영수증들이 10장도 넘습니다. 다섯 번째, 이웃 진술서. 언니 집 이웃들이 남편을 자주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남편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말합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재판으로 가면 귀하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양측 모두에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순이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순이가 갖고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며 모든 재산에서 손을 뗍니다. 조정이 끝난 후 순이는 언니를 만나기로 합니다. 언니는 카페에서 순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이가 자리에 앉자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순이야, 미안해. 순이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그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왜 온 거야?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내 남편이랑 그런 관계였어?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2년 전, 언니가 수술하고 회복할 때 제부가 병문안 왔잖아. 그때부터 순이는 눈을 감습니다. 2년 전 언니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순이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언니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내가 부탁했었지. 언니 좀 챙겨달라고. 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나도 처음엔 거절했어. 진짜야. 근데 제부가 계속. 순이는 손을 들어 언니의 말을 끊습니다.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순이야, 나도 정말 힘들었어. 단기 기억 상실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단기 기억 상실? 순이는 비웃듯 웃습니다. 너 문자 내용 봤어? 지난주에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과거 일 다 기억하면서 대화했더라. 단기 기억 상실이 그렇게 편리하게 작동하니? 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합니다. 이제 남남이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부모님 제사 때도 오지 마. 내가 평생 널 언니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넌 나를 호구로 생각했구나. 순이야. 순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섭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혼자 삽니다. 남편도 언니도 없는 조용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예전과는 다른 표정입니다.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평온하고 담담한 얼굴입니다. 순이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그냥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야. 이제 괜찮아.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은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딸은 순이의 결정을 온전히 지지해줬습니다. 엄마, 진작 그랬어야죠. 평생 참고만 살 필요 없잖아요. 순이는 딸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딸과 손주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옵니다. 순이는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딸이 묻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나 봐. 엄마가 용감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감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지. 저녁을 함께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딸 가족을 배웅합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지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순이는 일기를 씁니다. 요즘 시작한 새로운 습관입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매일 배운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너질 필요는 없다. 나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끕니다. 순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끝.